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말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매거진 투데이에서 방송 출연한 내용을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제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방송 출연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이제 매거진 투데이에서 방송 출연한 내용을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말이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그런 꿀팁을 제가 설명한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호텔에 직접 방문해서 소유자와 같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19364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9년 10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본 물건은 말이죠.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본 물건은 말이죠.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호텔은 5층만 호텔입니다. 5층만. 그래서 5층에 이제 호텔이 입지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본 상가의 대지 면적은 896제곱미터인데요. 평수로는 271평인데 이 271평 중에 5층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은 대지권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797제곱미터죠. 241평인데요. 241평은 전용 면적입니다. 5층만 호텔이죠. 그래서 5층 전용 면적. 호텔만 전용 면적이 241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제 매가 4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용자 20억이 있고요. 최대 용자 3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수가 1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말이죠.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매달 꾸준히 6,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층에 주차가 충분하고요. 객실 수는 26개입니다. 용도 지역은 여기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심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용도 지역 중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죠?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분이시라면, 본인의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 용도 지역 중에 상업지역을 보시면 첫 번째는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세 번째 근린 상업지역, 네 번째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상업지역이
이 용도 지역은 왜 구분을 이렇게 해놨느냐?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건폐율,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땅에 내가 내 마음대로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죠. 몇 평까지만 딱 지어라. 몇 층까지만 딱 지어라.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이 퍼센트로 우리가 표기를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용도 지역 중에 가장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뿐만이 아니라 용도 지역 중에 가장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게 상업 지역이고요. 이 상업 지역 내에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상업 지역 중에서도 가장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은 바로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따라서 땅이 어떻습니까? 땅값이 타 용도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 상업 지역은 감정가도 잘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 말이죠. 그래서 해당 호텔은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3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82,000원입니다.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말이죠. 2,671만 7,354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호텔은 말이죠. 리모델링이 완료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리모델링. 이 완료된 호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총 투자 비용을 얼마 투자하셨냐면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호텔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완료를 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재오픈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2021년 2021년 보시면은 10월경에 재오픈을 한 호텔입니다. 재오픈.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호텔에 가보시면은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분위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에 잘 맞게 말이죠. 그래서 인근 상권에 보시면 본 호텔이 시설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당시 10월경에 이제 재오픈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6억 5천으로서 전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물가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한 8억 이상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재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이 이제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시는 경우 저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견적을 다 뽑아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단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재값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본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8억 이상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0월경에 이제 재오픈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해당 호텔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말이죠. 장점이 경기도에서 말이죠. 최고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대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바운드 상권에서 호텔보다도 호텔을 찾는 고객들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객단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영업하기도 좀 수월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해당 호텔 같은 경우 이 상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종합병원 있죠? 대형 병원도 현재 그 상권 안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엄청난 양으로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있죠? 네. 벤처기업도 다수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자 상권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 상권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가끔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유흥상권 하면 뭐다? 유흥상권 하면 뭐다? 유흥상권은 여기 써 있으니까 이 기준을 한번 볼게요. 상업지역 내에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유흥을 허가를 많이 해주는 상권입니다. 물론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다 또는 뭐 일반 상업지역이다 해서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유흥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룸사롱이에요. 룸사롱, 위락시설, 유흥주점,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술집을 이제 유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허가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시군구, 지역의 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요. 통상 어떻다?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서 허가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먼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상권이 형성돼 있다면 바로 뭐다? 무조건 유흥상권이 형성돼 있으면 어떻다? 숙박업, 밀집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원칙. 제가 저번 강의 시간인가요? 그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흥상권 나온다. 이퀄 뭐다? 호텔이,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상권처럼 이렇게 예외적인 상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권이 전국에 손가락 안에 뽑히지도 않는 그런 상권이에요.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제주도까지 봤을 때 말이죠. 유흥 상권인데 호텔이, 모텔이 많이 없다. 이런 상권은 진짜 손가락 안에 뽑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당 상권은 유흥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분산된 지역이다. 호텔하고 모텔이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런 예외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지금 경기도의 최고 상권이라는 것을 지금 징빙하고 있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 상권의 호텔은 말이죠.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 매물이, 팔고자 하는 호텔이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권입니다. 여기는 소유자들이 말이죠. 호텔을 팔려고 하지가 않아요. 호텔을. 왜? 그냥 대충 운영해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시설도 잘 해놓은 호텔이면은 다른 호텔보다 수익률이 더 잘 나오겠죠. 직접 찾아가서 말이죠. 제가 찾아가서, 대표님, 호텔 한번 팔아보시죠. 팔아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팔지를 않습니다. 해당 상권은. 근데 이제 해당 소유자께서는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뭐 기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공개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1대1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해당 상권은 예를 들면 A 호텔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 호텔 좀 파시죠. 가시면은 말이죠. 감정가가 70억인데
감정가가 70억인데 그 호텔이 A 호텔이 감정가가 70억이 나왔는데 70억에 팔까요? 그렇지 않죠. 70억이 나왔으면은 매도가는 매가는 한 75억이나 한 80억 이 정도면은 이해하겠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호가를 얼마 부르는지 아십니까? 감정가가 70억인데 호가를 100억씩 부르는 상권입니다. 100억씩 호가를 1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안 판다는 겁니다. 제가 감정가가 70억인 호텔을 우리 고객님께 100억에 사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정가가 70억인 호텔을 100억에 취득해서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중개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만큼 경기도의 최고의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소유자께서도 굉장히 운이 좋으셨어요. 2021년에 취득하고 나서 바로 리모델링을 3, 4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10월경에 이제 오픈을 한 거거든요. 취득 당시 이 해당 호텔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중개 시장에 조용히 나왔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소유자께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참 운이 좋습니다. 이런 상권에 있는 호텔을 취득하는 거는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는 한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왜? 매도 물건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100억씩 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70억짜리를. 그래서 해당 소유자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데요. 그러면 왜 파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처음으로 AB 창업자 입장에서 이제 호텔을 취득을 하셨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호텔 운영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큰 호텔을 이제 취득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조용히 이제 중개 시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이죠. 이러한 물건은 한번 진짜 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말이죠. 수도권에서 지방이 아닌 이상 지방도 10억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물건을 취득한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시기가. 지방도 말이죠. 지방 같은 경우 한번 적어볼까요? 지방도 원칙적으로 말이죠.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을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려면 12억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도 예외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려면 한 10억은 소요가 됩니다. 10억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떠한 물건이 자기 자본이 더 소요가 될까요? 역설적으로 어떤 물건이 대출이 더 적게 나올까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은 리모델링이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리스크가 적은 물건일까요? 아니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리스크가 적은 호텔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대출자 금융권 입장에서는 말이죠.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호텔이 바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입니다. 왜?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증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적은 거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더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2억에서 많게는 한 1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비교했을 때 완료된 물건은 한 2억 정도 덜 소요가 되고요. 최소한.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은 2억 정도 더 소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10억이면 살 수가 있겠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실 때는 12억 정도, 최소한 12억은 있어야 우리가 취득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더 소요가 되겠죠. 수도권은 최소한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은 말이죠.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최소한입니다. 자기 자본 10억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취득할 수 있겠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수도권에서는 15억, 자기 자본 최소한 15억은 있으셔야 우리가 취득해서 리모델링해서 원활하게 수익률을 누리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에도 이 호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2, 3년 과거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자기 자본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해서 나는 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꼭 취득해야 되겠다. 지방은 내가 내려가기 어렵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수도권에서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어떻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자기 자본이 더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10억을 투자하고 나는 수도권에 호텔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누리겠다라고 보셨을 때, 이렇게 경기도의 최고 상권 중에 하나 호텔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호텔은 하나만 더 팁을 드리고,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평일 있지 않습니까? 평일 대실과 숙박 단가를 보시면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일반실 기준으로 대실은 평일 3만 원입니다. 최하 3만 원의 객단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숙박 단가죠. 숙박 평일날 일반실 기준으로 6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6만 원. 우리 이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유자나 우리 이제 세입자 분들께서는 수도권의 평일날 대실 3만 원, 숙박 6만 원, 객단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로 이제 인정을 하실 건데요. 그만큼 해당 상권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객단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근에서 시설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객단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증빙을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요. 네. 지금 최대 융자 30억이죠. 네, 30억. 예, 그러면 이자율은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0억은
말이죠. 30억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다 분석을 마쳤습니다. 네, 이금융에서 전체로 30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금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금융, 저축은행이죠. 이 금융을 연계해서 30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항상 이제 고객의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 우리가 최대 이용자, 그 다음에 이자율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1금융에 2금융과 1금융만 해서는 30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금융과 2금융을 연계해서 최대 이용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은 1금융 이자율 플러스 2금융 이자율 이퀄 총 이자율. 그렇죠? 1금융은 낮고 2금융은 높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이자율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최대 6.5%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계했을 때는 6.5% 미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조금 따라오겠죠.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뭐 신용도부터 말이죠.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좀 따라오고 조건이 조금 더 붙습니다. 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2금융 30억도 가능하고 1금융과 2금융이 연계해서 30억도 가능한데 이자율은 6.5%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말이죠. 1년에 이자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월 매출 6,500만 원에서요. 월 매출 6,500이죠. 네, 6,500만 원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1,625만 원. 네,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대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 해당 호텔은 제가 임장을 아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주 구석구석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임장도 보여드리고 그럴 건데요. 한번 문의사항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기대 수익률은 보시면 10억 투자하시죠? 네, 10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065만 원입니다. 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4.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점 정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도권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이러한 물건은 우리가 조금 취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최고 상권 중에 하나다.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텔 황제였습니다.